오늘은 이데일리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느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KC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뭐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쉬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뭐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잘 가고 이 안에서 또 유리기판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면서 SKC도 오늘 좋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아랫목, 윗목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좀 더 열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기존의 반도체 투톱들이 좀 쉬고 또 뭐 LG그룹주라든가 현대차그룹주들이 쉰다고 해서 얘네들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소부장이라든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네네. 그만큼 뭔가 어떤 수급에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을 때 숨고르기가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이들 쪽들도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그래도 대형주 군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SKC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려는 이유가요. 네. 사실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분기 실적과 발표되면서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네. 내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리 기판과 관련된 부분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화학 쪽이라든가 이 동박 쪽에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바로 이 앱솔릭스의 유리 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SDI가 전구체 관련돼서 움직임이 네네. 빠르듯이 유리기판 쪽에서는 뭐 삼성전기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SKC가 아무래도 선두주자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상용화와 관련된 얘기 이번에 젠슨왕과 또 회동을 하면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네네.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북미 시장의 선점이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가 앞으로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가도 그동안 뭐 10만 원 이탈이 되고 지난 3월 달에는 뭐 8만 5천 원을 저점으로 기록했던 이러한 주식이요. 사실은 이제 4월 중순에 뭔가 의미 있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네. 거래도 좀 실리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한번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해주는 듯했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5월 초에 거래 급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8만 원까지 갔다가 가격과 기간 조정을 아주 이쁘게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인 요 14만 원 그리고 요 15만 원을 중심으로 종가상으로 만약에 안착이 이루어진다라면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오늘 11%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15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선거 전에 젠슨왕 CEO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가는데 그렇죠. 그 다음으로 또 분명히 유리기판도 젠슨왕과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또 테마나 업종이니까 관련된 종목들 중에 SKC를 저희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레이더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레이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원익 IPS입니다. 아까 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괜찮은 것들을 잘 골라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익 IPS가 물론 뭐 상한가에 지금 잠겨 있긴 하지만 또 그동안 소부장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투톱의 어떤 그 낙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시총상위 대형주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였단 말이죠. 뭐 갑자기 뭐 실적이 뭐 수주 소식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순환 흐름이 들어왔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이 원익 IPS를 먼저 한 거는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PSK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급등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오전에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마치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준다면 장비 쪽에서는 이 원익 IPS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매출이 YOY 기준으로 1,649억 원, 33%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0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디램이라든가 낸드 파운드리 쪽에서 캐pex 집중되는 하반기에도 더욱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네네.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흔들리고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꾸준하게 그래요. 보여왔어요. 계속 사더라고요. 결국 우리도 이러한 것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라든가 또는 공략주를 드릴 때도 급등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급등하기 직전 길면은 일주일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그다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익 IPS가 오늘 여러분들 특별한 호재가 나온 것도 없어요. 다만 주가가 이 흐름들 속에서 보시면요. 14만 원 이상 넘어갔던 자리 이후에 고점을 기록하고 5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음봉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오늘까지 포함한다면은 6일째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받아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실적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라기보다는 소외되었던 그리고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IT 소부장 섹터 쪽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게 되냐 이런 측면에서 이 14만 원은 1차 저항을 돌파를 해주느냐가 1차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14만 원이 1차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부 매도 그리고 이제 5일선이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5일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소위 눌림목이 연출되는 시점에서의 신규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종목 역시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려버린 자리는 이제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만 시청자분들이 집중하시다 보니까 외국인들 다 판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코스닥은 5월에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하지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원익 IPS라는 그렇죠. 종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결국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번 터지면서 다시 상승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이 추이도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반도체 소부장 쪽도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KMW입니다. 자, KMW 이제 통신 관련주들도 한참 이제 광통신에 엮이면서 이것도 AI랑 엮인다라고 하면서 올랐다가 쉬고 있었어요. 그렇죠. KMW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전망을? 사실은 이제 과거에 통신 관련주 5G의 대장주 KMW 각광을 받았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아니라 쳐다도 안 보는 상황까지 이제 밀려버리는 진짜 쳐다보지 않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6G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삼성과 버라이즌과의 계속 협업 관계는 KMW가 삼성의 1차 벤더 역할을 할 정도로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의 기대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의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6,800% 이상 급증하는 올해 100억도 안 되는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한 1,000억 이상을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턴어라운드 되는 대표적인 통신 관련주에 과연 대장주로서의 부활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주가는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이 KMW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주가가 다른 때보다도 요 3월
초에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할 때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들을 제가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도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결국은 25,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사실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다른 통신 관련주들도 그렇고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4만 원 돌파를 1차 관건으로 생각하시고 5일선 근접 시에 이 종목도 다시 재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 중에 KMW도 한번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